예, 이재명 정권의 이게 사회주의 선언인가, 좌파의 약탈 본능인가. 좌파는 그 전에부터 보면은 이 어떤 그 상대방 것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거의 이 과거에 보급투쟁이라고 했죠. 보급투쟁.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이제 보급투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학 때. 뭐냐 하면은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이 당연히 이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을 물질적으로 이제 도와줘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에 나가 있는 선배들이 물질적으로 운동권 학생들을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전에 오래 전에는 지리산에서 발치산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심장에 내려와서 민가에서 음식도 가져가고 그랬죠. 이제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좌파의 약탈 본능이 아닌가, 사회주의 선언인가, 둘 다일 수가 있죠. 바로 오늘 나왔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영업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시켜야 한다. 국민 배당제. 자, 이것 때문에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김용범 쇼크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뷰스앤뉴스가 김용범 쇼크, 코스피 8천 돌파하다 폭삭 내려앉아 버렸다. 자, 이재명 큰일 난 거죠. 이재명은 지금 코스피 저거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저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재명 때문이 아니다. 기업이 잘해서 그렇고, 특히 일부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은 이거 박정희 정부 때 이거 다 기반을 닦았기 때문이야.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죠. 상당히 흥미가 있는 건데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저렇게 막 치솟는 게 이재명은 자기가 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기업 활동을 잘한 거고 또 그 기반을 닦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이다. 이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김용범 쇼커가 코스피 8천을 돌파하다 폭삭 주저앉혀버렸다. 이재명 난리 났죠. 그리고 블룸버그, 미국의 주로 이제 금융 쪽을 많이 다루는 통신사인데, 블룸버그가 김용범의 국민 배당제 때문에 한국 코스피가 폭삭 내려앉았다. 원달러 환율도 17.5원 폭등했다. 경제 상식이 없는,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봐도 지금 AI하고 반도체 때문에 막 올라가죠.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코스피 시가의 전체 시가 총액의 25%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군데의 관계되는 주식 4개가 전체 시가총액의 49%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그런데 거기서 계속 막대한 수익을 내니까 이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수익을 노조에서 지금 가져가려고 막 지금 파업한다고 하고 막 하고 있죠. 양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노조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까지 나섰어. 이재명 정권까지 나서서 그거 우리가 일부 가져와야 돼. 가져와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필요한 국민에게 나눠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수익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는 재투자도 못하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가죠. 그게 바로 오늘 김용범 말 한마디에 이게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입이 싼 건지, 아니면은 고도의 계산하에 이게 김용범 혼자 생각이겠습니까? 정책실장이 어젯밤 10시에 SNS에 저런 글을 올렸는데 잠시 후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게 혼자 생각일까요? 이재명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합니까? 어떤 엄청난 말을 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이 국민 배당제 발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영업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시켜야 한다. 국민배당제. 자, 뭐 국민 보급제도. 인민들한테 보급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니까 코스피 지수가 오늘 8천 턱밑까지 갔다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뭐 사회주의야? 그래서 집중적으로 팔아치우는 바람에 7,600대로 급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때 5%포인트까지 내렸는데 최종 그 마감은 2.29%포인트 내린 7,643.1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시작을 할 때 개인하고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전날 거래일보다 이제 높게 출발을 해서 한때 7,999.67까지 갔습니다. 바로 8,000이 목전이었죠. 그런데 0.33%만 더 오르면 8,000이 되는 건데 갑자기 김용범의 국민배당제 발언이 확 퍼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넘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게 보도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게 한 군데서 보도되니까 확 퍼지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팔아치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팔아치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전체 시총의 49%를 차지하는 이걸 다 팔아치우니까 갑자기 10시 40분쯤에 5%포인트 이상 폭락을 해서 막 곤두박질 쳤어. 이 장중 진폭이 무려 576.96포인트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완전히 널뛰기 롤러 코스피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자,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이 상황을 보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이날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 투자자들이 이 제안에, 그러니까 기업의 돈을 다 일부를 가져가 버리겠다는 거. 이 제안에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막 혼란이 커져서 외국인들이 이거 지금 뭐 한국 뭐 하는 거야? 이거 사회주의야?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막 팔아버리는 바람에 확 떨어졌으니까 또 개미들이 손해를 봤죠. 블룸버그 통신은 김용범 실장의 발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AI 슈퍼 사이클로 막대한 수혜를 입는 가운데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벌어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이 노조도 달라고 하고 또 뭐 성과급 최대 뭐 전체의 15%를 달라, 수익의 15%를 달라, 뭐 20%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이 그러니까는 그전에 이제 세제 혜택을 받고 한 것도 맞죠.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그전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때나 이런 때 세제 혜택을 주고 한 게 맞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 반도체 산업을 일찌감치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혜택을 받았으니까 사회에 하는 것이 기업 윤리상 맞습니다. 노조에게도 좀 일정 부분 주고. 그런데 그걸 자발적으로 해야지. 기업이 필요한 이 기업 윤리에 따라서 기업이 사회에 환원을 해야지. 그걸 정부가 나서서 몇 퍼센트를 세금 말고, 기존에 또 법인세 지금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는데 세금 말고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해서 이거를 마음대로 국민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서 특정 계층 국민들에게 막 쓰는 거, 이거는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예.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무려 5조 6,244억 원을 순 매도 팔아치우면서 주가 급락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17.5원 폭등, 1,489.9원, 또다시 1,500까지 막 가려고 막 하고 있는. 자, 이 말이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아니고 김용범 정책 실장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재명하고 상의가 없었을까요? 제가 대선 때나 그 전에 이제 이재명이 뭐 대선 후보 막 거론될 때 항상 말씀드린 거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권 들었으면은 급격히 사회주의화 된다. 우리나라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들었었습니다. 법안이 벌써 뭐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뭐 상법 개정안이나 그런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됐죠.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들이. 근데 이제는 아예 이런 이 발상까지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왕창 뜯어다가 그 입맛에 맞는 대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이 발상까지 지금 넣은 겁니다. 자, 김용범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오늘 많이 보도가 되고 소동이 일어났으니까는 핵심만 말씀드리고 약간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용범이 어젯밤 늦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밤 10시 넘어서 이거를 저렇게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이거 적극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저기 보면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것들도 막 나옵니다. 돈을 기업에서 빼내가지고 어디로 줄 건지까지 기초가 다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정책 실장 아닙니까? 정권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죠. 그 이재명 바로 참모로서. 그러면은 이재명과 저 상의 안 하고 저거를 올렸으면은 그리고 주가 폭락하고 했으면은 이재명 당장 해고시켜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일종의 치고 빠지기 아니면 요런 이 간보기 아니냐 이런 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영업이익의 과실을 그중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버는 그 쪽쪽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정부 입맛에 맞는 국민에게 쓸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구조적으로라는 말을 씁니다. 구조적으로 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니고. 이 장문의 글이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그 돈을 갇힌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자, 마치 정책이 다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거 아니죠. 이재명 정권에서 여기서 한 거 없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어떤 그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데 용지 부지에 대해서 특혜성 이렇게 지원을 한 이것은 그 전 정부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 것도 아니죠.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논다. 그렇습니다. 자기 정권 때문이 아니죠. 국민에게의 환원 당위성을 주장을 했다.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도 기업이 해야죠. 그게 자본주의죠. 기업이 재투자할 건 재투자하고 그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줄 것은 좀 주고,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이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나 이 부지를 갖추는데, 그러면은 기업이 판단을 해서 사회에 환원을 하는, 이게 자본주의죠. 그런데 정권이 나서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오늘 장동혁 대표가 공산주의라는 이야기까지 썼습니다. 자, 얼마나 이게 지금 준비를 내부 검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소위 말하는 국민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그거 어디다 쓸 거냐? 이 부분도 자문자답을 합니다. 김용범이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가? 예술인 지원으로 갈 것인가? 노령연금 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로 갈 것인가?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를 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 기정사실화 해놓고 하는 거예요. 기정사실화 해놓고 내부적으로 이런 검토를 했다. 전부 다 그대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주식하고 외환시장에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났고, 재계에서 기업에서 적각
쪽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재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AI 반도체 산업은 수십조 원 단위의 선행 투자가 지속해서 필요한 구조다. 계속 선행 투자를 해야 된다. 수십조 원씩. 그런데 초과 이익 환원을 하겠다는 이것이 자칫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 이것도 침해하는 거죠. 글로벌 경쟁력의 부정적 신호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받아들여졌죠. 바로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싹 팔아치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자, 이 발언을 이제 김용범이 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이 지금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이 세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번다는 거죠. 그런데 초과 세수라고 해도 그 이제 한계가 있죠. 세율이 있으니까. 법인세 세율이 있고 세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막 세금으로 떼갈 수는 없으니까는 보니까는 초과 세수가 엄청날 것 같은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 구조적으로 빼오는 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게 국민 배당금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언급되는 액수보다 초과 세수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맞다. 실제로 정부 안팎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지난번에 엄청난 실적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작년에 85조 원 정도였던 전체 법인 세수가 올해는 이 두 기업 때문에 무려 120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주식시장 활황, 무역 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를 고려하면 유례 없는 초과 세수가 확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정해진 진짜 초과 세수가 생기면은 다 이 쓰임새가 정해져 있죠. 정해진 비율대로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나눠주고 공적 자금 상환기금 출원, 빚 갚아야 된다는 거죠. 국채를 상환해야 되고 이거 다 국가재정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다시 다른 구조적으로 환수를 해서 국민 배당금 해서 나눠준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하면은 이게 일종의 구조화를 시키면은 이게 사회주의 성격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는 특정 세력이 영구 집권을 하는 그 체제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영구 집권을 노려서 이런 시도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저는 그런 의심까지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을지는 모르죠. 지금 정치권도 완전히 덜수선났습니다. 이 지방선거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본인들의 지지율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도 오늘 난리가 났죠. 우리 그거 정책실하고 논의한 적 없어. 이게 무슨 사회주의로 가는 거나 공산주의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하니까 일단 선긋기를 했는데, 자, 청와대도 오늘 한 발 쏙 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범이 제안한 소위 국민 배당금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책실장이 SNS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다. 청와대가 개인 의견이다. 자, 이재명 정권의 정책을 총괄 책임지는 정책실장이 한밤중에 10시 넘어서 장문의 글을 올려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제안을 하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것저것 나열을 하고 명칭까지 국민 배당금제라고 붙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인 의견입니까? 이게 치고 빠지기 아니면은 여론 눈치를 한번 싹 보고 간 보다가 쓱 한번 걷어들이기, 그리고 이것을 요원을 남겨놓고 이 강성 극성 지지층들에게 이런 방안을 슬쩍 이제 카드를 보여준 거,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장기 집권과도 다 연결이 되는 그런 하나 여러 가지 이제 로드맵 중에서 하나를 슬쩍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은 역대급 세수를 가지고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세수를 가지고 돈풀 국리를 막 하고 쏟아내고 있죠. 오늘 뭐 국무회의에서도 긴축 재정, 돈을 아끼는 거, 그러니까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은 저 국가 그 재정법에도 들어가 있죠. 빚을 갚아야 됩니다. 지금 나라 빚이 엄청난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긴축 재정이 포퓰리즘이다. 확장 재정, 돈 푸는 게 포퓰리즘이 아니고 긴축 재정이 포퓰리즘이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대적인 확장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로운 게 아니고 마치 딱딱 맞춰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무슨 국민 배당금제 이야기하고 나서 그 세수가 남아도니까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 남아도니까는 그거를 하면서 그거 청와대 공식 입장 아니야 하면서 이재명은 국무회의 나와서 돈 푸는 게 포퓰리즘 아니야. 돈 풀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선거 코앞에 고유가 지원금 4조 3천억 원 또 풀리죠. 어제 발표를 했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계.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 그 김용범이 이야기한 이 발언이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사회주의 선언이거나 좌파의 약탈 본능이거나 아니면은 둘 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 선대위를 이제 발족시켰는데 그 안에 이제 TF들도 만들어야 되죠. 그 TF에서 이 국가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국민에게 해달라고 알리는 그 작업도 필요해졌다고 봅니다.